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세상 만들기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병가 시리즈 세 번째 시간 기갑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정보병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보병병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이제 기갑병가 얘기인데, 제가 기계화 보병으로서 기계화 부대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근무하면서 기계화 보병은 기갑장교들하고 같이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를 운영하는 기갑장교들하고 같이 오랜 시간 근무를 했고, 그리고 제가 기계화 OAC를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전술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갑장교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해줄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제가 만약에 군대를 다시 간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1순위 기갑, 2순위 정보입니다. 네, 단 지금처럼 뭐 7년 또는 2년 단기로 간다고 했을 때 기갑 정보죠. 왜냐면 장기 하려면 그냥 보병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보병병가 얘기를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갑장교를 전 선호하느냐, 그 이유는 멋있어요. 기갑장교는 멋있습니다. 애들이 뭐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못생긴 애들도 많은데 기갑장교 멋있어요. 뭐가 멋있냐면 일단 장비들을 갖고 훈련을 하니까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기갑장교들이 본다 그러면, 야, 기갑장교들 얼마나 고생한데 뭐가 멋있냐, 맨날 단차 요만큼 나와서 훈련하고 이동하면 먼지 다 마시지, 차 퍼져서 정비하려 치면 굉장히 힘들지, 또 전차 소리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지, 사고 조금만 나도 대형 사고 이어지지, 뭐가 멋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너희들이 보병을 안 해봐서 그래. 해보면 그런 얘기를 못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갑장교, 기갑병가가 왜 이렇게 매력적이고 좋은지, 선호하는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멋있어. 기계화 부대는 일단 중대장부터 찝차가 나와요. 알보병하고는 이 부대의 편성이나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 그게 왜 다른지는 교육기관이나 야전 가서 배우시면 돼요. 편성이 달라서 중대장부터 찝차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차대대가 있다. 전차대대에 101호차가 있으면 그거는 전차대대의 1중대장차가 101호예요 201호는 2중대장차, 3중대장차가 301호예요 그리고 전차대장님 차는 1호차예요 근데 보병대대는 어떠냐, 알보병대대는 알보병 연대의 201호차가 있다 그러면 그건 2대 대장님 차야. 101호차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1대 대장님 차야. 301호는 3대 대장님 차겠죠? 네. 연대장님 차는 1호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대장만 돼도 내가 훈련 나갈 때 갖고 나갈 수 있는 찝차가 딱 있어. 그래서 뭐 훈련 나간다 그러면은 기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대장이 딱 앞에 쓰고, 중대장 예하에 있는 뭐 단차 뭐 한 15대에서 10 몇 대가 이렇게 쭉 따라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만 봐도 굉장히 멋있어. 사고가 안 나야 되죠, 물론. 쫙 멋있어. 훈련장으로 촥촥 들어가서 훈련을 딱 하면 중대장은 또 찝차 타고 훈련이 잘 보이는 그 산 중턱이나 이로 좀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무전으로 대응을 하죠. 뭐 1소대는 지금 무슨 상황을 줘서 어디로 가라. 그러면 이제 전차로 또 우웅 가서 팍 쏘고, 2소대 초월해라. 그럼 2소대가 또 빵빵빵빵빵 쏘면서 우웅 착착 하고, 3소대 또 어떻게 해라. 그럼 3소대가 또 우웅 가서 착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중대에 있는 박격포가 또 이제 뭐 사격 지원을 한다 그러면 사격 지원 뭐 뿡뿡 하는 것좀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뭐 훈련하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야 다시 백 해서 촥 하면 돼. 근데 보병은 그게 안 돼. 알보병은 중대장 저도 했지만 산에 안 올라가. 나는 지휘를 하는데. 왜냐면 안 보여. 내가 뭐 보여야 뭐 애들을, 병력들을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소대장들을 지휘하는데 안 보여. 산 위에 올라가면 산속에 파묻혀서. 그래서 밑에서 지휘를 하고, 그리고 훈련을 하는데 공방 훈련을 하니까 1소대가 예를 들어서 방어를 한다. 그럼 1소대가 산에 올라가는데 반나절이야. 2, 3소대가 공격한다 치고 올라가는데 또 한나절이야. 그 올라갔다 내려오면 등산 한번 하고 갔다 오면 그냥 끝나, 하루가. 그러니까 뭐 지휘하고 뭐 훈련으로서 연습하고 뭐 이런 게 사실 많이 좀 제한이 있죠. 그 전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잘 짜야지. 근데 기계화 부대는 뭐 야 이거 아니다, 다시 더 넓게 벌려라고 촥 가서 촥촥촥촥 그러면 팡팡팡 하고 턱턱턱 하니까 정말 멋있죠. 훈련을 할 맛이 나, 일단 진짜로 기계화 부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저는 좀 기갑장교, 기갑병과를 선호하고, 그리고 이제 둘째는 병력관리입니다. 병력관리.
기갑장교가 좋은 게 병역 관리가 좀 수월해. 보병보다, 또 하병과보다. 예를 들어서 보병은 소대장, 쏘위로 가서 소대장만 돼도 내가 병사로, 순수 병사만 최소 20명에서 한 30명 안팎의 병사들을 관리하고 지휘해야 돼요. 그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얼마나 이게 좀 안 맞겠어요. 사실 맞춰가는 시간을 가져야겠지. 힘들잖아. 근데 기갑장교는 소대장 가면 어떠냐면 한 개 소대에 단차 3개가 있어. 단차 세대. 그럼 한 개의 단차에 4명이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4, 3, 10이니까 12명이잖아. 12명인데 이것도 다 병사가 아니야. 12명 중에서 한 3명에서 4명 정도는 간부야. 그러면 내가 실제로 관리해야 되고 지휘해야 되는 병사는 최소 7명, 뭐 적게는 5명, 많게는 8명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간부니까 4명은. 내가 뭘 관리해, 소대장이. 나보다 군생활도 오래 했는데 그분들이. 그 부소장들이. 또 분대장들이. 근데 하사들 중에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소대장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소대장이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뭐 부소대장이나 부사관 선임들이 알아서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력 관리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줄어요. 중대장이 된다. 그러면 한 개의 소대에 12명 있으니까 뭐 3개 해봤자 36명? 뭐 중대본부 해봤자 뭐 40명 되겠네요. 40명에서 뭐 넘어갔자 45명 이렇게 될 건데 중대장이 45명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보병 중대장은 어떻습니까? 보병 중대장은 저도 중대장할 때 최소 100명이에요. 최소 100명. 간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거 뭐 얼마 또 이슈 100명 모이면 이게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많아서 또 엄청난 이슈들이 많습니다. 매일 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건 사실 좀 오바고. 하여튼 뭐 이슈들이, 이벤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병력 관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줄죠. 그리고 이건 뭐 기기화 부대 훈련 에피소드인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전차 중대라 해도 뭐 한 45명에서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40명에서 45명. 근데 기기화 부대는 훈련 특성상 전차하고 기기화 보병하고 섞을 수밖에 없어요. 요것도 전술적인 얘기인데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요. 예를 들면 내가 전차 대대장이야. 그럼 평소엔 전차 3개 중대를 갖고 임무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훈련이다. 그러면은 이 전차 1개 중대를 보병으로 줘. 그리고 그 계획된 보병 1개 중대가 여기로 와서 전차 2개 중대와 보병 1개 중대가 임무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보병 1개 중대가 얘네 3개 중대에 있는 것보다 인원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와버리니까 어때요? 밥을 주기 힘들지. 취사병들이 갑자기 100명 거 100인분을 더 해야 돼. 자기들이 늘상 하던 거는 뭐 150명, 200인분 하다가 그것보다 2배를 더 만들어야 돼, 밥을 갑자기. 전차대대에 있는 취사병들이. 그러면 밥이 늦게 되거나 맛이 없게 되거나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대로 얘기해도 내가 만약에 전차 중대장이야. 그러면 평소에는 전차 3개 소대로 임무 수행을 하는데 훈련을 하거나 전술로 나온다 그러면 내 전차 소대 1개 소대는 빼고 기기화 보병 소대 하나가 와요. 전차 2개 소대와 기기화 보병 1개 소대로 임무 수행을 하는 거지. 그럼 이 기기화 보병 1개 소대가 이 보병 중대 인원보다 많아.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밥 주기가 힘들어. 주긴 주지. 근데 갑자기 인원이 많아지니까 버거워요, 중대장도. 얘를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병력 관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갑장교가 수월하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기갑하고 기계화 보병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맞물려서 임무 수행하다 보니까 기계화 보병 대대에 기갑장교가 근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계화 보병 대대에 기갑장교분이 오셔서 같이 이제 참모 업무 수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병력 관리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기갑장교 그 선배님이 제가 중대장 할 때는 병력 관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대대장님께서 야, 기갑장교도 병력 관리 했단다, 야. 참 어이가 없다면서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그걸 인격적으로 뭐 깔아 뭉개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갑장교들은 병력 관리에 좀 수월한 면이 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훈련, 정말 멋이라고 해서 조금 제가 뭐 겉멋 보여지는 것만 막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군인으로서 훈련하는 맛이 나다는 거예요, 맛이. 그래서 그런 훈련 자체의 멋, 그리고 병력 관리의 용이성, 이런 것 때문에 전 기갑장교를 굉장히 선호하고, 근데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얘네는 장비를 다루다 보니까 사고가 한번 나면 정말 대형 사고로 이루어져요. 제가 근무할 때 이런 게 있었어. 훈련 복귀하던 전차가 주차되어 있던 민간인 수용차를 몇 대를 깔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너 왜 그랬니 보니까 조종수가 전날 훈련하고 잠을 잘 못 잤어. 그래서 졸음운전하가 전차를 졸음운전한 거예요, 걔가. 그 졸음운전해갖고 살짝 틀어버리니까 민간인 수용차 다 깔아버리고. 그리고 한 번은 또 그 논두렁에 빠져가지고 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한두 명이 죽고. 그렇게 자칫하면 엄청 그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병이야 뭐 산 가다가 좀 미끄러지면 어디 찢어지고 부러지는 거죠. 근데 그 부러지는 것도 굉장히 크지. 근데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 부러지는 게.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런 것들하고 이제 장비를 이제 정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군기도 좀 세고. 세봤자 근데 몇 명 없으니까 가족 같지.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랬고, 그 다음부터 그런 사고가 있음부터 조종수들은 불침봉 근무를 안 서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위험한 일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갑병가 굉장히 매력 있는 병가라 생각합니다. 기갑병가가 근데 장기 지원은 좀 지향하는 이유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보병보다 한정되어 있죠. 예. 그거는 또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갑병가만 얘기해도 몇 시간짜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충성.